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오늘 뭐 세 명 저까지 세 명 텐션 좋아요 오늘. 네. 조회수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려 막 올라가야죠. 네, 조회수가 막 다가와 지금. 네. 그러니까요. 숫자가 막 올라가 월드 돌아갑니다 지금. 월클. 네. 어제 제가 집에서 TV를 보는데 배종찬 소장님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잠깐 성대모사도 하시더라고요. TV에서요?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TV에서 네네. 다음 출연이 가능하실까? 아주 일순간이었지만 제가 저기 TV를 찍고 나오는 단식 관련해가지고 YS 김영삼 전 대통령. 요즘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요? 확실히 종식시키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식을 했을 때 가택연금 당시에 이제 이게 단식을 하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도 막 그 심장에서 내지르는 소리. 내 몸을 가둘 수 있을진 몰라도 내 마음을 가둘 수는 없어. 이게 완전 그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죠. TV보다 라디오가 좋은 게 하나 있어. 진행자 입장에서. 5분간 마이크 정지 이런 게 자유롭게 수 있어. 자, 배종찬 소장 5분간 마이크 정지. 정확하게 5분. 안 웃깁니다. 안 재밌었어 지금. 장안의 화제인데. 장안의 화제요? 근데 첫 번째 주제가 배 소장 마이크 정지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바로 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한부재입니다. 대한부재론 있어. 요거 민주당 지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배 소장 저기요.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신이 아니게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들쑥날쑥 하는데 자 이번에 저 갤럽하고 RN서치 이거는 너무 다르니까요. 민주당 조사가.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예.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는 29일부터 31일까지고 지난달입니다. 그리고 또 CBS 노컷뉴스가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지금 자동응답이든 전화 면접 조사, 면접원이 물어보는 거든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한번 민주당과 관련해서 응답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화 면접 조사, 면접원이 물어보는 갤럽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포인트 급락하면서 27%. 그런데 이 자동응답 조사는 RN서치 조사에서는 거의 2배입니다. 이 민주당 지지율이 50%로 나타났는데 저는 이거를 샤이 민주라고 봐요. 샤이 민주. 샤이 진보도 아니고 샤이 민주. 질문은 똑같죠. 그렇죠. 질문은 똑같은데 자동응답 조사는 사실은 응답률이 매우 낮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대통령 부정평가와 연동돼서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 그냥 굳이 표시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다라고 이제 50% 표시를 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면접원이 물어볼 때는 적극적이냐면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침묵의 나선 이론 현상. 노엘레 노이만 교수의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 교수의 침묵의 나선 이론 현상. 지금 뭐 집권 여당이나 여튼 전국을 주도하는 것은 뭐 정부라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이재명 대표 관련 뭐 돈봉투 코인이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지에 응답을 못하는 것이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 나타난다. 그 차이가 아닐까? 혹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샤이 민주당이라고, 그러니까 샤이 야당, 그러니까 정확하게 샤이 야당. 제가 야당 지지자예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근데 왠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민주당 지지한다고 말하면 좀 왠지 좀 껄쩍지근하고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이 물어보면은 아닌데요, 모르는데요, 없는데요라고 숨기고 있다가. 기계가 하는 자동응답은 아무 부담 없이 민주당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자동응답 조사는 응답률이 낮으니까 좀 더 자기 정치적 의사를 더 뚜렷하게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걸 뭐 정치적 고관여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 뭐 김수민 평론가나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정치적 고관여층인데 우리는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냐면 우리는 또 여론조사 응답 안 하거든요. 왜? 잘 걸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응답합니다.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그냥 뭉쳐서 정치 공안여청이라고 분석하기는 그런데 저는 저한테는 몇 번 받아봤거든요. 자동응답 전화. 다 끊었어 저는.
너무 길어. 네네. 끝까지 갈 수가 없어.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전화 면접이나 ARS나 일단 받으면 꼬박꼬박 다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정말 조사회사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지. 김수민 평론가죠. 저 한 번 한 적 있어요. 저희 지역에 어느 정당에 그 예비 경선 있잖아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가 경선 후보자 관련된 여론조사가 와가지고 그거는 그냥 저희 지역 얘기 그건 한번 해줬지. 지금 민 PD께서 본론으로 빨리 오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김수민 평론가 이제 해석을 붙일 텐데 여하튼 지금 조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는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화 면접하면 어느 당이 유리하고 그 AR에서 어느 당이 유리하고 예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난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게 난 납득이 잘 안 돼서. 저는 해석을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반론을 붙이려고 하는데 저는 사이민주당설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배 소장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응답률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ARS가 상당히 낮고 우리나라 조사들 보면 근데 이제 그래도 전화 면접을 하면은 10%가 넘어갑니다. NBS도 그렇고 한국갤럽도 그렇고 요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전화 면접은 정당 지지율을 물었을 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면 한 번 더 물어요. 전화 면접은요? 네. 묻는 조사도 있고 안 묻는 조사도 있고. 네, 한국갤럽은 한 번 더 묻거든요. 그리고 설문 순서가 또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RN서치 조사는 정당 지지율부터 묻습니다. 근데 한국갤럽은 대통령 지지율부터 물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통령부터 먼저 물으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평가를 했으니까 민주당으로 지지하는 걸로 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근데 그런 결과가 전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래도 고관여층 중저관여층에 어느 정도 섞여 있느냐 이 부분에서 갈린다는 게 조금 더 평이하고 무난한 해석인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어느 쪽 여론조사에 고관여층이 종합하면은 정치에 대해서 어느 편이다라는 의식이 좀 더 명확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일일이 막 말하기 좋아하는 이런 고관여층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우세인데 근데 조금 더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중저관여층으로 벗어날수록 민주당 확장성이 막히는. 근데 국민의힘은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별 차이가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이것도 뭐 확실하게 과학적인 그런 분석은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샤이민주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샤이민주가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고관여층들이 많이 답할 때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시대가 야당이라고 해서 내 야당 지지 밝히는 것이 두려운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굳이 뭐 이게 사회민주당일까 오히려 거꾸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렵다기보다는 이제 뭐 ARS 같은 경우에 자동응답 조사인 경우에는 응답률이 매우 낮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더 뚜렷한 응답 그리고 이제 AR의 자동응답 조사인 경우에는 무응답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서부터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물어볼 때는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샤이는 민주당을 지지하기가 두렵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그 샤이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솔직히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도 있죠. 돈봉투 리스크도 있죠. 코인 리스크도 있죠. 근데 여기에 좀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이 자동응답 조사인 것이고 더 면접원이 물어봤을 때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지지한다고 선뜻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전화 면접 조사의 특성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할 정도면 이게 지지자인가. 2번 물었는데도 무당파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 샤이는 슈퍼 샤이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 얘기구나. 그렇죠. 그걸까지 감안한다면은 이게 샤이 지지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잠재적으로는 진짜 막판에 정부 심판 쪽에 조금 더 끌린다. 요래 가지고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은 열려 있고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냐 야당이 이겼으면 좋겠냐 했을 때 야당이 이겼으면 좋겠냐로 물어보면은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뛰어요. 그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이거는 좀 배 소장님하고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니멈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더 우세. 근데 맥시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더 우세. 그럼 뭐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쪽이 외곽이 물렁물렁해져 있다. 이 부분에는 좀 이렇게 무난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심플하게 마지막 질문. 이 여론조사 2개 나왔잖아요. 어쨌든 종합해서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지금 청신호 적신호. 저는 적신호라고 봅니다. 김수민 평론가는요. 자, 정치 세력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랜서치 조사를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 50%나 나왔어. 오죽하면 민주당이 50%가 나왔을까. 정부가 얼마나 싫었으면. 예,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명심해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윤 정부가 실정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우리 지지율은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적신호를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광주에서의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을 교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그런 추세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당 지지율을 물어보게 되면은 뭐 자동 어떤 조사 방식 이건 어디가 맞고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응답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호남과 40대 화이트 칼라가 확실히 흔들리고 있다는 추세를 본다면 민주당은 적신호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단식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은 조금 논의를 확장해서 우리가 제목을 단식의 정치학 뭐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네. 역대로 여야의 지도자급 주로 이제 야당 지도자들이 단식을 많이 하죠. 여당 지도자가 단식을 한 거는 제 기억에 아마 이정현 당시에 새누리당 집권 여당 네, 대표가 진짜. 단식. 왜냐면 여당은 사실 굳이 단식할 일이 없잖아요. 잘 안 하죠. 네. 거의 근데 그때가 유의했고 주로 이제 야당 대표들이 단식을 하는데 김수미 평론가 역대 단식도 많잖아요. YS부터 시작해서 제일 성공한 단식하고 성공한 단식이라고 하긴 좀 하긴 어쨌든 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했던 단식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단식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저는 가장 성공한 단식은 1990년에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단식. 정치사찰 중단, 지방자치 실시. 이것을 걸고 단식을 했고 성대모사는 이러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실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스터 지방자치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또 YS랑 공조를 합니다. YS가 그때 집권 여당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YS 입장에서는 서로 순망치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있죠. 그리고 YS도 자기가 호랑이 잡으러 굴에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 이거 받아줘야 된다. 약간 힘을 실어주고 심지어 단식하는데 동조 비슷하게 방문까지 합니다. 좀 잠깐 사진 나왔었는데. YS 그때 DJ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양김 간의 3당 합당 이후로 완전 분열된 줄 알았는데 일정 부분의 공조도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단식을 통해서 정책적 성취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기 타개의 측면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명분과 구호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니까 YS가 민자당 내에서 민정계, 민주계 그래서 이제 비주류 민주계 수장이어서 이 노태우 대통령이 민정계하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되긴 했었죠. 그리고 YS가 중간중간 위기에 몰리는데 그래서 저래서 대통령 후보 못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걸 고비고비마다 오히려 DJ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DJ하고 맞서 싸우려면 내가 나가야 된대.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팽하면은 DJ를 밀어버리겠다. 이런 물밑 협박까지도. 그런 YS의 정치 플레이를 같이 양김 씨의 어떤 그 앙상블을 느낄 수 있는. 정치 구단 정치 9억 단들이니까 YST는 9억 단 그냥 구단도 아니고 우리 배종찬 소장이 보는 성공한 저는 뭐 YS죠 한결같이 뭐 저는 이제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제시도 2차 시기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성대모사 2차 시기 확실히 정치쇼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1983년 이 23일간의 지금까지도 이제 뭐 아니 더 장기적으로 한 단식은 분명히 있을 건데 사람들의 내리 속에는 단식 그러면 김영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정치했던 군사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밀렸던 그 DJ에 좀 밀렸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가택연금 당하고 왜냐하면 YS 같은 경우에는 상도동 잔디를 워낙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도 잔디가 안 나간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때 그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정 그 단식을 23일간 보여줬죠. 그래서 누가 이제 뭐 먹을 거라도 가자 안 나가 뭐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좀 비슷했어 이거는. 똑같다니까요. 가족도 인정했어요. 똑같다고. 가족도요? 이거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을 못하게 아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 앞에서 성대모사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해요. 어떤 이제 무슨 방송 자리에 네네. 김홍걸 의원이 의원 되기 전이었는데 네. 와 있었거든요. 네. 차마 그 앞에서 김대중 전 네. 대통령 성대모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김홍업 앞에서 했어요. 누구요? 김홍업. 김용삼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예. 그 아들 앞에서 했고. 예. 네. 알겠습니다. 말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배짱이 그렇지. 좋으신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이게 이제 각인시켰던 거죠. 그때. 그러면서 확실한 야당 지도자. 그렇죠. 그러면서 87년도 대선에도 DJ보다 앞선 2위를 했어요. 네. 1등이 노태우, 2등이 김영삼. 그러니까 이제 3김 중에서 한 발 여하튼 앞서가는 물론 그 뒤에 이제 3당 합당 같은 거는 뭐 비판과 야유를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으로 가는 토대를 만들었던 것이 83년 단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83년 YS 단식 때도 DJ가 열렬하게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단식은 복식이었다. 환상의 복식존에. 네, 복식조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잘 안 된 거, 네. 효과가 거의 없었던 거 그런 네. 단식들은 뭐 있어요? 일단은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은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네, 좀 비슷하다. 이정현 대표 성대모사를 제가 한동안 했었는데 요즘에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저도 맞아.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비교할 샘플이 좀 적어. 네. 이정현 대표가 이제 뭐 그때 뭐 최순실 게이트 이런 거 막 터지고 국감 때 난리 나고 이런 상황에서 단식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정현 대표가 당시에 탄핵을 두고 탄핵이 되면은 내가 손에 장을 지시겠습니다. 내 길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바람에 이게 이제 흑역사가 됐다. 이런 점이 있는 거고요. 결국 본인이 얻으려고 했던 정치적인 효과는 못 얻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03년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이때도 좀 비판이 많았던 게 이미 국회 다수파 아니냐 야당이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병렬 대표가 내걸었던 요구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측근 비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이미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넘었어요. 그럼 제의가 시키면 그만인데 그렇죠. 왜 단식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사실 한나라당 대선 자금 차떼기 뭐 이런 것들이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이어서 그거 막으려고 한 게 아니냐. 그 블러핑용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받았기 때문에 좀 이게 단식이 좀 그렇게 성과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 네. 배종찬 소장은요. 저는 이분이죠.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부정선거 안 됩니다. 안철수 부정투표입니다. 혹시 누구세요?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금 그러고 싶어 지금. 왜 그러냐면 언성이 너무 높아요. 2000 언성 낮추세요. 알겠습니다. 네, 2019년 11월 20일에 이제 단식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단식이면 어려운 일이고 황교안 대표로서는 결단이죠. 저는 그걸 뭐 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식이라는 게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YS처럼 전국적인 이제 지도자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급부상한 것이 또 이제 각인되는 게 단식이었는데 이때 황교안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걸었던 게 뭐냐면 공수처 설치법 안 된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안 된다. 공직선거법 안 된다. 뭐 패스트트랙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근데 하나도 관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관철이 됐으면 이게 좀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야당에서도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는데 야당에서도 단식을 왜 하냐 삭발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건강은 상해가면서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은 또 참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황교안 대표의 상당히 정치적인 행로가 이렇게 어려워진 그런 상황을 보면 당시에 단식을 했는데 뭔가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얻어내는 게 별로 없었던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가만 보면 단식 역사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네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유권자들이 좀 이거는 강한 투쟁 방식, 극단적인 방식이 이런 걸 좀 싫어하는 건가? 단식은 폭력적인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네, 폭력적이진 않지만 뭔가 좀 마지막 수단이라는. 유권자들이 현실에 불만은 많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안착돼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 100석이 넘는 정당이라면 저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유권자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반응이 이런 거죠. 단식을 왜 해? 그냥 밥 열심히 먹고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러니까 정정이거든요. 이게 정치인에 대한 평가 또 여의도에 대한 평가는 정치 플러스 정책인데 단식은 정치지 정책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 얘기 잠깐 보죠. 우리 배종찬 소장이 오염수요? 준비하신 거니까. 이 용어를 오염수로 부르느냐 오염 처리수로 부르느냐 뭐 여러 얘기들 나오잖아요. 빅데이터로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염수로 보면 지금 뭐 바로 빅데이터 관련된 자료를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염수로 보면은 부정적인 평가가 66%로 나타나고 지금 보면은 이제 오염수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안전 뭐 반대하다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게 높겠죠. 지금 아무래도 오염수라는 거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 처리수로 바꾸면은 좀 긍정적인 게 많고 부정적인 게 줄어들까. 그래서 이제 처리수로 된 화면을 이제 보십니다. 처리수로 했을 때 보면 오히려 제가 말로 언급을 못 하겠네요. 굉장히 욕설도 있고 또 위험도 있고 처음 봅니다. 네. 또 처리수에 대해서 이게 긍정 부정으로 나눠보면 또 부정이 77%예요.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해서 별반 달라질 건 없다. 그 처리수에 대해서 저 부정적인 저 욕설 같은 게 제일 크게 나온 거는 오염수로 부르든 처리수로 부르든 본질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이제 이 모니터링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한다든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국민들의 신뢰를 가져오기에는. 근데 용어는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용어를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시도한 바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어떤 용어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향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오염수나 처리수만으로 의향이 잘 바뀌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